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의식의 작동 원리, 그리고 잠재의식과 육체가 어떻게 정신의 표현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진동을 바꾸는 잠재의식에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분자 구조예요. 진동 속도가 아주 빠른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진동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 단어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거나 안 좋다고 대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진동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이 좀 필요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감정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자유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응답할 수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육체와 정신의 관계, 그리고 정신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당신은 살을 좀 빼고 싶거나 찌우고 싶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에너지를 더 많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항상 100% 고르고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모든 게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며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구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 모두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욕망은 촉발 기제예요. 이제 천천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사람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각적 요소들이 의식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생각을 선택할 능력이 있죠. 그런 생각이 그림과 사진처럼 이미지화가 돼서 바뀌게 됩니다. 이미지화된 것이 잠재의식으로 넘어가고 그럼 잠재의식은 그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거부할 능력이 없다고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잠재의식은 진짜와 상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최초의 의식적 기능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감각 요인도 역시 발달하지도 않았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감각적 요인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이걸 여기선 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의식은 없지만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활짝 열려 있죠. 이 잠재의식에는 뭐든 심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족과 친척들의 유전자와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잠재의식은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토피카에 있는 매닝거 재단의 칼 매닝거가 한 번은 유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왜 쓰고 있는 것 같냐? 는 질문을 했죠. 그것은 그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언어와 삶은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2개 국어를 하는 집에서 자랐다면 2개 국어를 다 배웠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에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4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아기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죠. 아까 말한 잠재의식은 있지만 의식은 발달되지 않은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는 아이디어와 생각, 개념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아기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걸 아기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 온종일 배우고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매주, 매년. 이런 식으로 4에서 5년을 계속합니다. 아기는 5살쯤 되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특정 생각으로 프로그래밍된 아기예요. 그 아기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학교를 다녔다면 아기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자라서 나이가 되면 바로 학교에 갈 거예요. 아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힘든 시기를 겪으며 무일푼의 빚만 치고 산다면 아마 그렇게 자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대공황 때 자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전부 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불만은 사실 창조적인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일을 하는 건 돈을 버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일을 하는 건 보람을 위해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사용해야 할 돈보다 자는 동안 더 많은 돈을 벌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또한 패러다임이에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남들보다 작은 삶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런 패러다임은 다양한 습관에 지나지 않죠. 습관은 무의식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주입되는 개념이에요. 패러다임은 말 그대로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앉아서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 있어요. 녹음한 것 또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논리적이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연봉을 올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1년의 벌 소득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꾸는 거죠. 당신이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패러다임이 당신이 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말 그대로 당신의 결과를 통제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형성된 방식을 생각해보죠. 패러다임은 반복으로 형성됐어요. 아이디어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거예요. 이제 패러다임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패러다임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죠.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은 당신이 버는 돈을 통제하죠.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을 한 달에 수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아마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게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보세요. 뭐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죠. 아름다운 개념이며 정말 경이로운 개념이죠. 당신의 지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성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걸 믿는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의식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믿어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패러다임이 다른 것을 믿죠. 프락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락시스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신념을 실천하는 거죠.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심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내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바꿀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잠재의식 속에 고정돼 있어요. 말 그대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끔찍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을 통제하니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면서 해마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패러다임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죠.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의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요. 그때 확신을 얻게 되죠.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저의 확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에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내게 들어온다. 나는 100억 원을 소유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계속해서 여러 소득원을 통해 더 많은 돈이 내게 오고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90일 동안 하루에 1000번 반복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수입원을 갖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패러다임을 바꿀 방법을 배웠으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패러다임을 바꿔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